이것도 되게 꿀팁 아니야? 꿀팁. 제 건 네, 잘라주세요. 여기는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해외 영업을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 짠. 합시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었어. 회식하고 왔어. 바이어? 근데 새벽 1시 반 끝났어, 1시 반? 근데 해외 영업이 진짜 이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약간 의전 같은 거나 접대 같은 거. 근데 의전 같은 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저런 거 타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하면은 진짜 은근히 스트레스야. 같이 회식 자리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그것도 진짜 큰 부담이야. 그럼 질문을 읽어볼까요? 레벨 1이 해외 영업 직무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B2B와 B2C 차이는? 근데 해외 영업은 다 B2B 아닐까? 그렇지 않아? 그치. 근데 해외에는 아무래도 직접 고객에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거의 다 B2B인 것 같아요. 해외 대리점을 우리가 개발해서 영업 대상이 그 해외 대리점이고 이제 해외 대리점에서 직접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B2B 근데 형태이고 이제 본사에서는 그 해외 대리점의 마케팅 정책이나 아니면 뭐 공동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딱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큰 국가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에서 같이 B2C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다 B2B는 아니지만 B2B가 좀 많긴 하지. 근데 특히 약간 대기업일수록 좀 그런 것 같아. 대기업일수록 좀 B2C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아무래도 B2B를 하게 되면 직접 그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되게 약한데 반면에 진짜 거기에 법인 설립해서 B2C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치 관리도 잘 되고 또 본사에서 직접 그 의사소통에 그런 지시하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 B2B의 제일 어려운 게 본사에서 뭔가 전략을 만들어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근데 그거를 대리점에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로 실행되는지 통제 관리는 잘 안 돼 사실. B2C는 이게 직접 소비자에 대한 전략을 짜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해서 바로 이제 보이는 거지. 숫자가 올라가고 뭐 어떤 반응이 오고. 근데 이제 B2B는 그 안에 대리점이 껴있으니까 그거를 변화를 잘 못 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뭐를 해도 변화가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잘못해도 별로 그게 피드백이 잘 안 와. 근데 B2B 같은 경우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이게 너 말대로 피드백이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윗사람들도 크게 신경을 안 써.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이 좀 줄지, 부담이. 근데 B2C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그 윗사람들 계속 요구하고 빨리빨리 달라고 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진짜 훨씬 더 힘들지, B2C가. 내가 지금 담당하는 국가는 사실 B2B가 훨씬 더 많은데 업무량은 지금 B2C가 거의 한 80%? 이게 영업도 국내 영업하고 해외 영업이 있는데 국내 영업 같은 경우는 국내 사람들 접대하는 경우도 좀 많고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만나는 경우가 잦아가지고 야근이라기보다 회식이 좀 많은 경우인데 해외 영업은 거의 만날 경우는 사실 없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 자체가 좀 유학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해외에 살다거나 이런 사람들 많아서 그런지 좀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좀 더 챙기는 느낌? 다른 부서보다. 해외 영업도 이제 바이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는 주에는 이제 계속 막 같이 그치, 해줘야 맞아. 되는 그런 거? 그 아, 그러면은 정도가 맞아. 그게 좀 힘든 것 같아. 또 이렇게 국내는 거래처 가끔가다 만나는데 우리는 한 번에 오면 일주일 동안 있고 이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좀 있어. 근데 그리고 또 해외 영업이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담당하는 아니면 아프리카 이쪽 담당하는 국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후 내내 거의 연락할 일이 없어. 그러면 진짜 일찍 가기도 해. 맞아. 해외 영업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해외 영업과 해외 마케팅 정확하게 업무를 구분한다면 이거 했잖아. 간단하게는 해외에 우리 제품을 파는 거죠. 팔고 홍보하고. 해외 영업이 어떻게 보면 문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업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직무로서는 제일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일단은 영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수출이다 보니까 이제 수출 관련된 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좀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았어. 또 영업이라는 게 딱 그 보내주고가 딱 끝 아니라 그 다음에 클레임이 제기된다든가
거기로부터 품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내 또 품질본부나 이런 또 연락해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뭐 다시 양품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또 협력사에다가 그치 뭐 조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시를 내리고 그 이슈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게 또 영업의 역할이라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거의 뭐 하루가 짧지. 그러니까 국내보다 해외 이슈를 되게 이제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 때문에 이게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일에 영향을 주니까 걔네가 이제 싸움하는 걸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뭐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거를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재밌으면서도 이제 좀 사고를 많이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해외 영업과 해외 마케팅을 구분한다면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 좀 행동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해외 마케팅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케팅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게 해외 마케팅은 그러니까 막 그 마케팅 하면 떠올리는 그런 어떤 B2C의 마케팅 전략들 있잖아. 소비자들한테 직접 하고 특히 요새는 온라인이 대세니까 온라인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해외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해외 영업을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해외 영업의 업태가 달라. B2B는 절대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해외 대행사, 온라인 대행사 뭐 이런 걸 가야 진짜 B2C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홍보나 이런 행사적인 측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숫자적인 것도 사실 마케팅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 1, 2, 3번을 팔았을 때의 결과랑 만약에 1, 2, 4번을 팔았을 때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이익이 더 많이 남느냐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의 일환이거든. 너네는 이게 나눠져 있어? 부서가? 아니 나는 우리는 영업 해외 영업 사원이 다 해. 우리도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영업하고 마케팅을 굳이 나누기보다는 통합해가지고 지역별로 좀 전문가들 양성해서 지역별로 다른 마케팅 정책을 세우는 거 되게 구분하지 않는 게 좀 추세지 않을까. 야,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맞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컨텍스트가 다 달라서 마케팅 정책도 만약에 똑같은 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마다 그 특색이 또 달라. 또 원하는 게 달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담당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 회사도 그 지역 담당자가 그 마케팅까지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긴 해. 결과적으로는. 근데 상사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곳으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제품이니까 더 제품을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상사는 걔네가 뭐 전문성은 없어. 근데 걔네 그 장점은 이제 해외 지사나 이제 네트워크가 되게 많아. 걔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의 전략을 좀 실행하기 편하게 상사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사맨들은 좀 걔네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서 영업을 뛰는 거니까 좀 더 영업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영업력이 더 강한 것 같아 내 느낌으로는. 이 업무적인 측면 외에도 이제 다른 뭐 그냥 워라밸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듣기로 상사는 진짜 힘들다고 들었어. 내 친구도 상사나 다니는데 진짜 뭐 야근은 예사고 뭐 출장도 갑자기 내일 출장 가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너무 잦아가지고 생활 패턴도 되게 불규칙적이고. 우리가 드라마 미생에서 보는 게 진짜 딱 상사의 해외 영업이지. 그런 우리가 해외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 계속 출장 가고 막 바이어들 엄청 많이 만나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좋아한다면 사실 상사가 더 맞을 수도 있고 성향상 이런 마인드가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나는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제일 많이 뽑아. 그래서 나는 제품 산업 뭐 업태 상관없이 그냥 막 지원을 하는 거야. 그 영업이 솔직히 말하면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문성이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들 뭔가를 하고 있어. 뭔가 회계 쪽을 좀 더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제너럴리스트 같은 거야. 근데 회사는 잘리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나왔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회사 안에서 내가 이거를 부각을 시켜서 좀 이쪽으로 빠져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회계를 준비하든 뭐 아예 뭐 대학원을 준비하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취업이 끝이 아니야. 특히 영업은 좀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취준이 아무리 어렵고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1순위긴 한데 들어가고 나서 안 맞으면 후회를 굉장히 할 수 있어서 정말 고심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외 영업인데 이런 일까지 할 줄 몰랐다는 뭐 행사 기획이나 그 A to G까지 다 챙기는 거? 우리는 컨퍼런스를 여는 게 있다? 그 열 때의 행사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그 호텔 예약은 뭐 당연한 거고 호텔 미팅룸에도 뭐 이제 X 배너를 뭘로 할지 뭐 명패도 색깔을 뭘로 할지 명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지 크기 어떻게 할지 그 동선은 어떻게 할지 거의 뭐 여행사처럼 맞아. 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가이드 같은 가이드 같아 진짜. 심지어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좀 높은 사람들이 스피치 같은 거 하잖아. 그런 스피치는 또 이제 한글로 다 준비한 다음에 또 영어로 번역하고 또 현지어로 또 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같이 가거나 아니면 거기 주재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의 비자를 내가 만들어주고 있어 지금.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걸 왜 만들고 있지? 내 지금 여행사야? 시킨 거지. 그렇지 시킨 거지.